어서오세요. 제일님, 정현님 쏘시고. 승무패가 아니라 프로토 잘 맞춰야 되는데 프로토가 요즘 미쳤네. 이번 주로 너무 많이 말아먹어가지고 속상하네요. 어쨌든 승무패고 오늘도 일단 라방으로 갑니다. 라방으로 조금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하는 느낌으로. 승무패는 말씀드렸지만 저 혼자 힘으로는 1등을 못해. 지난 회차거든요. 지난 회차고 사실 어서오세요. 첫날은 괜찮았는데 두 번째 날에 뭐 AT도 그렇고 또 어디야 레버쿠젠 포르투도 사실 이거 역배 가능성이 있는 경기긴 했는데, 레버쿠젠 포르투도 이것도 좀 아쉬웠고, 바르샤 인터 뭐 그랬죠. 하나 둘셋 여기 이제 도르트문트까지인가 4개 정도 좀 아쉽게 봤어. 도르트문트는 제가 저녁에 봤으면은 복식을 썼을 것 같은데, 아마 프로토 분석을 보신 분들은 이거 승무 받치셨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거는 제가 찍은 것도 이제 승무로 배팅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어쨌든 일찍 하다 보니까 리스크들을 좀 놓친 부분들이 있어서 분석에 있어서는 승만 봤었죠. 좀 아쉽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해요. 특히 레버쿠젠 포르투 같은 거나 아니면 AT 같은 것들, 이건 사실 뭐 무조건 승인데 재수가 없어서 무가 뜨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분석으로 못 맞춰요. 여러분들이 그냥 촉으로, 제가 오히려 분석적으로 AT가 잘한다, 아니야 AT가 불의 정도 충분히 이긴다 해도 그냥 무지성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전적이 요즘 불이가 좋잖아, 못 뜰 수도 있지, 무지성, 그런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 그런 것들로 맞춰야 되는 경기들,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바르샤 같은 것도, 바르샤도 여러분들이 좀 불안하다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 경기들에서 여러분들의 촉이 좀 필요합니다. 저 혼자 못해. 그죠? 한 14경기 중에 한 뭐 3경기 정도 항상 그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승무패 분석하면서 항상 3개 정도가 확실히 좀 아쉬웠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촉으로 때려 맞춰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자, 레미님 어서오세요. 어쨌든 가볼까요? 쭉 이제 들어갈 텐데, 상태님 어서오세요. 자유롭게 소통하셔도 좋고요. 저도 최대한 소통하는 식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게 맞아, 승무패는. 레알 먼저. 그래서 상태님, 제가 프로토 분석 때에는 로테이션 돌릴 것 같다고. 아니, 20표 분석 때는 제가 그때 한 11시인가 그때 했잖아요. 상태님이 돌릴 것 같다. 근데 저는 안 돌릴 것 같은데 이랬다가, 이제 프로토 분석 때 저녁 때 안첼로티 인터뷰를 봤을 때 레알 로테이션 돌린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었죠. 근데 저도 저거 뭐야, 이거 레알 마드리드 승무패, 저 승패로 갔어, 승패로. 이거 돌리면 질 수도 있겠다, 8% 한번 가보자 하고 이렇게 갔었는데 누가 떴죠. 어쨌든 이게 일찍 하는 거니까 제가 당연히 똑같은 경기들 분석을 지금 뭐 해서 한 뭐 1시 2시에 이게 영상이 끝난다 하면은 뭐 한 5시간은 더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당연히 5시간을 더 하는데 달라질 수가 있어요. 국내 축구 안 가려고 해요, 레미님. 요즘 많이 틀리는데 국내 축구 마지막 라운드라 이게 자신감이 없네. 하도 틀려가지고 미치겠어. 주말 가서 축구에 몰빵하려고 합니다. 몰빵. 몰빵이라기보다는 집중하려고 해, 집중. 일단 가보면은 자유롭게 세팅 쳐주세요. 프로토랑 다릅니다. 여러분들 의견 자유롭게 피력해 주시고. 자, 풀럼 대 본머스, 이거는 일단은 미트로비치가 불투명해. 미트로비치. 다른 애들 다 떠나서 일단 풀럼의 에이스인 미트로비치가 불투명해. 뭐 찰로바 같은 애들 여전히 출전 정지. 이거 불투명자를 앞에 써보긴 또 처음이네. 테테 측면 수비 쪽에 얘도 그렇고, 뭐 쿠르자와 이런 애들이 일단 빠져 있는데, 보머스 일단 켈리 수비 쪽에, 그리고 뭐 스타니슬라스 뭐 이런 애들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사실 이게 이 본머스 경기는
못 나온다고 공홈에 떴다고요? 제가 좀 전에 봤는데 BBC에서 불투명이라고 봤는데. BBC? 근형님 때문에 제가 한번 체크하고 와죠. 체크 중요해 이거. 잠시만요.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홈에 떴다고? 공홈 어디 공홈이요? 제가 BBC 자료를 봤거든요. 근데 체크를 해야 된다 라는 식의 뉴스를 봤는데 BBC가 웬만하면 거의 오피셜이거든요 사실. 공홈 어디인지 좀 멘트 좀 주세요. 미트로비치 출전 여부가. 로렌슨 기자 트윗. 잠시만, 미트로비치 이름을 한번 검색해보자. 아, 오피셜까지는 아니야? 공홈까지는 아니고. 아, 오케이. 아니, 자유롭게, 아니, 죄송할 필요 없어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고. 검색해볼라 했지. 제가 본 데는 불투명인데, 당연히 BBC를 봤으니까, 불투명인데,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 같진 않아요, 느낌상. 느낌상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 같진 않고, 반반?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아무튼 뭐 그 정도 사이드라 일단 나온다면 솔직히 승에 대한 메리트가 분명 37.7% 정도면 있어요. 일단 승에 대한 메리트가. 왜냐면은 지금 본머스가 이게 근데 본머스 경기는 좀 어려운 게 더럽게 공 못 차거든요. 본머스 애들 결과는 잘 얻어. 질 경기 비기고 비길 경기 이기는 게 지금의 본머스예요. 근데 이게 뭐 사실 뭐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단순하게 제가 볼 때는 그냥 운도 좀 따르고 승리의 여신이 항상 본머스 쪽에 있는 느낌이랄까 이런 느낌이어서 솔직히 두 팀 다 약점이 있어요. 플럼은 이제 수비가 약점이고 본머스는 공격이 약점인데 공격 쪽에서 본머스가 잘 못하는데 어떻게 골을 좀 뽑아내면서 승점은 꾸역꾸역 그죠? 약간 우주의 기운이 본머스에 있는 그런 느낌이라 저는 이거 플럼이 안 질 거라고 보거든요. 솔직히 제 사이드로 따지면은 저는 이런 팀들을 솔직히 반대 가는 거 좋아해요. 본머스 같은 팀들 미트로비치만 나온다면은 단빵 요런 식으로 갈 텐데 이게 안 나올 가능성도 어쨌든 있고 본머스가 좀 그런 능력들이 있어가지고 뭐 복식을 쓴다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이거는 어쨌든 선택인 것 같아요. 단통으로 간다면 저는 플럼 쪽을 추천을 드리고요. 플럼 쪽을 추천을 드리고 복식을 쓴다면은 이거 홈승은 일단 잡고 가야 된다. 한쪽을 가든. 근데 플럼이 누구야? 미트로비치가 없는데도 공격적으로 막 엄청 떨어진다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제가 지난 경기 웨스트햄전을 봤을 때 역시나 그 경기 문제는 이제 플럼의 수비가 문제였고 공격적으로는 솔직히 플럼이 생각보다 잘 풀더라고요. 웨스트햄 상대로도 그런 부분 봤을 때 뭐 미트로비치가 없다고 플럼 공격이 없다 이 정도 느낌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조금은 당연히 에이스가 일단 빠진 부분이 있으니까 또 어차피 플럼이 또 해리 윌슨 일단 복귀했어요. 지난 2부 리그에서 이제 또 승격하는데 주역이었던 플럼의 아들 해리 윌슨이 복귀를 해가지고 또 다른 이제 옵션이 생긴 측면도 있고 해서 뭐 플럼의 공격이 무딘창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승 아니면 승무다 제 생각에는. 저 같으면 단통으로 좀 찍고 싶은데 글쎄요. 본머스 제가 계속 반대를 보고 있는데 계속 이기더라고요. 경기는 더럽게 못하는데 어떻게 계속 꾸역꾸역 이겨가지고 귀신같이 이 정도 상대팀한테는 질 것 같단 말이지. 아무튼 그래서 승은 생각해 두고 나머지 복식을 쓰실 분들은 써보세요. 다음 경기 울버햄튼 대 노팅엄. 이 경기는 제 생각에는 반드시 복식이 들어가 줘야 된다. 왜냐면은 똥대 똥이에요. 똥대 똥. 지금 울버햄튼이 어느 팀을 만나든 66.3%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지금 울버햄튼도 어쨌든 부상자들이 워낙 많은 상황에서 기존의 감독도 잘린 상황에서 새 감독도 제대로 선임을 못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66.4%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승무패에서 몰렸는데 프로토에서는 불안한 경기 잘 터져요. 이런 거 엄청 잘 터집니다. 진짜로. 솔직히 무패로 그냥 무지성으로 찍는다. 근데 이거 못 봐주겠다. 66.4%. 무패로 무지성으로 찍어도 제 생각에는
충분히 갈 수 있고 그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승부패에 있어서 배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문제는 이제 뭐 울버는 알겠어. 울버는 알겠는데 노팅엄이 문제겠죠. 노팅엄이. 예. 감독은 늑대, 빈수레 선수. 어쨌든 울버 같은 경우는 칼라이즈치, 또 라우리 메네즈, 네이슨 콜린스가 수비 쪽에 또 빠지고, 네트 빠지고, 그나마 영입했던 미드필 쪽에 부바카르, 이제 트라우레도 빠지고, 이제 노티엄 같은 경우 오마르 리차즈나 뭐 잭콜백, 미야카테. 다만 이제 모건 기스화이트가 얘도 상당한 재능이거든요. 지난 경기 복귀해가지고 또 노팅엄의 승점을 지난 경기 빌라전에 따는데 조금 도움을 줬었죠. 제 생각에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지난번에 왜 그거 기억나세요? 바이오돌리드 이 경기 다 비슷하지 않았나요? 제가 그 경기 퍼센테이지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났는데, 헤타페가 일단 60%대였거든요. 60%대고 바이오돌리드가 한 10%대였나? 무가 한 20%고 이랬던 것 같은데 비슷비슷해요 솔직히. 60, 20, 10. 디오 코스타는 솔직히 나이가 너무 많이 차가지고 이제 뭐 제대로 시즌 준비도 안 된 상태여서 뭔가 보여주기 어렵고, 비슷한 경기의 느낌입니다. 이거는 선제골 논 팀이 제가 볼 때는 지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울버가 먼저 넣으면 당연히 뭐 거의 이런 사이드로 갈 거고, 노팅엄을 먼저 넣어도 울버가 역전할 만한 지금 힘이 없다. 먼저 넣는 새끼가 이기는 건데 66.4는 좀 너무하잖아요. 뭐 울버가 공격력이 좋은 팀도 아니고 지금 당장에 뭐 공격진 많이 빠지고 털상가상 네투까지 빠진 상황에서 나머지 공격진들의 믿을만한 놈들이 별로 없어요. 아다마 마팅이 간지 좀 됐지. 그렇다고 게데스 같은 애들의 한 방을 지금 PL에서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 황희찬 뭐 말할 것도 없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무는 찍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복식에서 있어서는 솔직히 선택인 것 같아요. 난 이거 꼬라지 못 봐주겠다면 그냥 이거 무패로 찍는 거고, 노팅엄 역배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먼저 넣으면 역배 뜰 수 있어. 역배로 찍는다든가, 아니면 야 그래도 노팅엄 상대 울버가 지진 않겠지 이렇게 찍는다든가, 두 가지 선택지죠. 뭐 한쪽을 좀 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건 약간 성향의 문제 같아. 성향, 사람의 성향. 좀 과감하신 분들은 일로 가는 거고, 좀 더 안전지향, 애초에 저는 무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뭐 이렇게 찍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 승부사들은 나 밑에서 잡을래 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느낌 봅니다. 못하니까 출전을 잘 못하죠 저희는. 못하니까 출전을 잘 못하는 거야. 근데 생각보다 프로토 배당은 좀 낮게 받긴 했어요. 근데 66.4는 제가 볼 때는 아니야. 이거는 너무 몰렸어. 이거는 뭐 이해가 가죠. 발렌시아 엘체는 이거 볼 것도 없어요. 이거는 뭐 발렌시아 승이에요. 엘체가 이번 시즌 그냥 완전 마탱이가 가고 바닥을 찍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올 시즌 발렌시아도 감독 교체 이후에 가투소 감독 체제에서 나름대로 강한 압박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의 엘체 같은 경우가 발렌시아 원정에서 승점을 딴다? 이 그림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퍼센테이지가 이대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8.7%? 메리트가 없어요. 이건 아무리 발렌시아가 뭐 극강의 팀은 아닐지언정 8.7%에 대한 메리트 없어 보이고요. 물론 독식하려면 찍어야겠죠. 이런 게 터져야 독식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결대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경기다. 87%가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요. 발렌시아가 더군다나 가투소 감독 이후에 경기력 자체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미드필더진들도 막판에 나름대로 괜찮은 자원들을 좀 데려와가지고 쏠쏠하게 써먹고 있고, 전방에서도 오히려 좀 쩌리 자원이라고 분류되는 뭐 막시구메즈, 쩌리라고 해야 되나? 뭐야 그 게르, 막시구메즈 이런 애들 좀 정리하면서 뭐 게데스판 돈으로 좀 데려오고 해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전력 체계가 괜찮게 좀 가투소 감독 아래 빠르게 재정비가 돼가고 있다. 발렌시아 단통. 1번, 2번 경기가 이 수준이면 2월의 기온이 큐고, 제 생각에 2월은 안 될 것 같은데? 2월은 안 될 것 같고, 이번에는 2월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일단 몰링 경기들에서 터질 만한 게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지난해 차는 일단 유벤투스 저는 무조건 터진다고 하고, 파리도 불안했고, 뭐 막판에는 저녁 때는 제가 도르트문트도 불안하다는 식으로 말씀드렸고, 이게 불안했잖아요. 이런 경기들이. 그러니까 80%대가 터질 경기 벌써 몇 개? 3개, 7, 80%가. 레알도 불안했잖아. 4개 벌써. 근데 오늘은 별로 없어요. 네 번째 경기 가보죠. 토트넘 대 에버튼. 자.
일단은 뭐 토트넘 쪽에는 에메르소 없는 게 낫다 싶은데 뭐 빠져고 뭐 클루세스키나 이샬리송 뭐 한강가 이렇게 불투명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에버튼 쪽에 고드프리 수비 쪽, 타운샌드 여전히 부상, 패터슨 수비 쪽 부상, 앤서니 고든이 출전 정지예요. 앤서니 고든이 근형님 말씀하신 앤서니 고든이 출전 정지라 야 이거는 에버튼의 공격이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고든이 지금 빠지면 에이스가 빠진 건데 물론 미드필더 쪽이나 수비적으로 램파드 감독이 실리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할 텐데 손캐를 막을 수 있느냐 결국에 손캐를 막을 수 있을까 에버튼이? 이게 토트넘 경기도 사실 그렇게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몰빵이어서 솔직히 분석이 힘들어. 전체적으로 좀 탄탄하면 모르겠는데 수비는 일단 구대기잖아요 토트넘이. 이게 뭐 앞선에서 해줘서 그렇지 솔직히 다이어 얘네들 보면 그냥 복장 터져 그냥 아주. 지난 프랑크푸르트전도 아마 토트넘 일반승이나 뭐 만연승 찍어보신 분들은 욕 한 바가지 하셨을 텐데 당장 근데 지금의 토트넘이 에버튼이 뭐 수비 쪽에 뭐 중앙이든 사이드든 누수가 있고 뭐 예림이나 홀게이트 이런 애들까지 빠진 마당에 물론 솔직히 뭐 벌리에서 누구야 타코스키나 몇몇 자원들을 되게 잘 데려와가지고 지금 쏠쏠하게 써먹고 있긴 합니다만 지난 경기 손흥민이 뛰는 걸 보면은 이거를 복식을 써야 될까 말까 참 어려워요. 프랑크푸르트는 손흥민 뛰는 거 보면은 얘 좀 올라왔다, 흥민이 좀 살아났다라는 싶은 게 분명 폼적으로 보였거든요. 이전에는 좀 고전하는 양상들이 손흥민이 많았는데 지난 경기 너무 활약도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해가지고 이 경기도 단통을 좀 선택할 만한 경기라고 일단은 생각합니다. 뭐 에버튼 입장에서도 뭐 칼버트 르인이 복귀하고 사실 지금 결장자 같은 경우가 앤서니 고든 정도 제외하고는 뭐 에버튼이 크게까지 무리는 없어요. 뎁스적인 정도 무리나 뭐 한 자리 정도 수비 쪽에 패터슨 같은 경우 요런 자리에 문제가 있어서 의외로 이제 미드필더나 뒷선 같은 경우는 뭐 멀쩡하다고 봐도 뭐 큰 무리까지는 없는데 공격력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경기다. 공격력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경기고 때에 따라서 무승부에 대한 보험도 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 에버튼이 수비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인을 내렸을 때 토트넘이 다시금 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어서 무가 뜰 수도 있다. 무가 뜰 수도 있는데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무 마킹 정도도 할 수 있어 보이고 여기보다는 여기서 쓰는 게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낫다 싶고요. 아무래도 좀 다른 데 투자하겠다 하면은 빼야 되는 그런 사이즈로 보고요. 뭐 큰 의견은 없겠다. 토트넘 경기는 뭐 마요르카 대 세비야 이거는 복식 쓰면은 공짜인데 이거를 단통으로 일단 복식은 공짜. 이거 무패 박으면 제가 볼 때는 절대 안 틀릴 것 같고 왜냐면 마요르카가 일단 무리키가 없어요. 지난 경기 이제 퇴장으로 무리키가 없고 더군다나 뭐 자우메 코스타 같은 공격 쪽에서 또 잘 못해요. 잘 못하는데 그래도 지금 마요르카는 필요한 자원이거든요. 이런 상황에 지금 남은 게 이강인밖에 없어요. 세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산파울리 감독이 오고 나서 빠르게 재정비에 들어가면서 최근 두 경기 빌바오 이번 시즌 상당히 좀 빌바오 상대로 무를 캐냈고 전반전 같은 경우 특히나 경기력이 괜찮았고 후반전은 좀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 어쨌든 무승부라는 결과를 승점을 따냈었고 지난 경기 또 도르트문트 원정 아무래도 세비야가 동기부여적으로 많이 처진 상황에서 늪축구를 또 발동시키면서 기존의 세비야 산파울리 감독이 잘하는 1대1 무승부를 캐낸 만큼 오늘 이렇게 지금 마요르카의 공격적인 누수가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이건 세비야가 질 가능성이 없다. 더군다나 아기레 감독, 마요르카 이 감독이 세비야 상대로 약해요. 10번 붙어서 한 번도 못 이겼어. 2무 8패인가 그래요. 더군다나 지금 세비야가 어쨌든 간에 뒤늦게 발동을 이런 팀들은 보통 감독 교체에 뒤늦게 발동을 거는 그런 흐름들이 꽤나 많이 일어나잖아요. 최근 도르트문트전, 뭐 직전 경기 리그전에서 빌바오전 그런 시동 정도는 걸었다고 생각을 하고 무패 찍으면 푸근하다 이거는. 근데 저는 단통으로 그래도 선택을 한다면은 세비야 단통으로 찍는다면 마요르카가 홈에서 만만치 않은 거는 맞는데
한 방을 보여줄 선수들이 지금 빠져 있다는 부분. 이강인 원툴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강인만 막으면 되는 건데 솔직히 막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지금 세비야랑 지금 현재 이강인의 폼을 고려했을 때. 다만 그래도 단통은 세비야. 복식을 쓴다면은 뭐 아니 맞추고 넘어가자 그냥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기 그래도 이렇게 엇비슷한 경기들에서 단통으로 좀 잡아내야지 그래도 좀 1등한 데 있어서 확실히 유리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단통은 세비야, 복식을 쓴다면은 뭐 이렇게 보고 저는 이 경기 좀 어려워요. 빌바오 대 AT 마드리드는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모르겠는 경기 오늘 한 2경기 정도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모르겠다. 빌바오 대 AT. 잘 모르겠는데 이 경기는 일단 퍼센테이지도 뭐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긴 한데 AT 이 새끼들이 공격진들이 지들 꼴리는 대로 그냥 넣고 말고를 그거 해가지고 사실 저는 이거 AT가 잡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빌바오가 아무리 좋아도 거의 박빙의 기세로 보여지는데 근데 여기서 쓸마킹 쓰기 너무 아까워. 좀 아까운 느낌이 있어서 뭐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농이요? 농구는 제가 공농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좀 어느 쪽으로 베팅해도 저는 솔직히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뭐 승무든 뭐 무패든 뭐 승패든 뭐 어느 쪽으로 찍어도 솔직히 뭐 모르겠다.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왜냐면 AT가 챔스에서는 좀 골이 계속 안 들어가는데 리그에서는 꾸역꾸역 잘 넣거든요. 아니야, AT 태업은 아니에요. 제가 태업은 아닌 것 같고 태업은 지난 경기 사실 제주가 태업 같았지. 제주. 근데 AT는 경기를 제가 봤는데 태업까지는 아니에요. 태업까지는. 왜냐면은 그 경기는 그냥 미놀리가 신들렸었어가지고 그래서 뭐 상태님처럼 체력적인 부분들 아무래도 빌바오가 올 시즌 엄청 무섭거든요. 엄청 잘하는 상황에서 지금 AT가 체력적으로도 빠지고 기세도 한풀 꺾인 상황에서 승무 쪽 가면 솔직히 나름대로 어느 정도 뭐라 그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저도 봐요. 저도 그래서 사실 이거를 승무를 찍어 놓고 있었어요. 이거 분석할 때 이거 근데 승무 쪽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제가 다 맞출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경기는 혹시나 역배 가능성이 있긴 있어. 왜냐면 AT가 만만치 않거든요. 만만치 않은 부분도 있어서 쓰리마킹 좀 마렵기도 하네 어떻게 보면은. 근데 뭐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주도권 자체는 빌바오 쪽에 있는 것 같고요. 다만 AT의 한 방이 무섭다. 한 방이. 지금 빌바오 기세를 봤을 때는 안 질 것 같긴 한데 뭐 무가 뜰 가능성 제가 볼 때 충분히 있어 보이고. 어쨌든 뭐 이건 무 중심으로 가야겠다. 승패보다는 무 중심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쪽을 택하든 무 중심으로. 무 가능성 좀 높아 보이네 보니까. 두 번째 모르겠는 경기 이 경기입니다. 셀타 대 소시에다드. 라리가 두 개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경기도 소시에다드의 문제는 체력이거든요. 다비드 실바가 왜 이렇게 얘를 굴려대지 소시에다드가. 지난 셰리프전에 솔직히 다비드 실바 안 넣어도 됐거든요. 근데 굳이 또 출전시켜가지고 연속 선발을 또 뛰게 만들었어요. 최근에 경기력도 소시에다드가 압박은 원래 좋다 보니까 공격 쪽에서 이제 좀 살아나면서 세를로스나 이런 애들이 쿠보도 괜찮고 좋은 경기력이 괜찮은 상황인데 야 이거는 복식은 무조건 써야 되고요. 이거는 복식은 무조건 써야 되는데 이 두 개가 어렵네. 그러면 셀타 쪽도 막 엄청 큰 부상자까지는 없어요. 당장에 뛸 수 있는 애들 그래도 좀 있고 소시에다드가 알리초가 또 부상당했거든요. 또 햄스트링 또 올라와가지고 또 몸 상태가 안 좋고 사디크나 오야르자바 여전히 공격 쪽에 빠진 상황에서 꾸역꾸역 잘 이기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누수들은
누수들이 있는 상황에서 계속 잘 나갈 수는 없어요. 한 번 분명히 풀이 꺾이거나 이런 식의 흐름이 이어지는데 아직까지는 소시다드가 뭐 지난 비아레알전도 그렇고 뭐 유럽 대항전에서도 뭐 별다른 그게 없었어요. 패배라든가 뭐 무승부나 오히려 빠진 상황에서 나름대로 순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젠가 꺾인단 말이지 이게.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복식은 무조건 써야 되는데 한쪽을 택하기가 좀 힘드네요 제가 볼 때는. 소시에다드요? 닭공 아닙니다. 소시에다드는 닭공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압박이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팀이고 압박의 강도가 높은 팀. 셀타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약간 역습 그런 건데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 두 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둘 다 복식을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경기입니다. 뭐 퐁당 나면은 뭐 재수 없는 거지. 잘 모르겠다. 죄송합니다. 저건 잘 모르겠고. 에스턴 빌라 대 첼시. 이거 첼시 단통. 일단은 첼시 같은 경우는 빠르게 팀을 안정시키고 있죠. 그레이엄 포터 감독 밑에서 솔직히 그레이엄 포터 감독이 우려가 좀 있었어요. 가성비 이런 측면에서 브라이튼 시절에는 강점이 있던 감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전에 누가 빠졌을 때 얘로 귀신같이 대치하고 얘가 이런 핵심이 빠졌는데 이건 어떻게 대치할 건데 전형을 바꿔서 그러면은 다르게 전형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살려서 뭐 전술적으로 좀 다른 형태를 보여준다던가 이런 상당히 유연함이 있는 그레이엄 포터 감독인데 첼시 시절에 과연 이런 좀 좋은 선수들을 가지고 그런 가성비랑 좀 좋은 애들을 잘 다룬 거랑은 우리가 흔히 알기에도 좀 다른 영역이잖아요. 근데 여지없이 아니 그런 기존의 강점을 그레이엄 포터 감독이 너무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귀신같이 뭐 마운트 뭐 누구야 투엘 감독 체제에서 좀 못하던 놈들이 그레이엄 포터 감독 오자마자 바로 살아나고 있고 뭐 오늘 경기도 사실 뭐 포파나나 캉테는 지금 부상으로 월드컵도 날리는 것 같고 뭐 여전히 빠져있긴 합니다만 뭐 리스 제임스도 불투명이고 근데 어쨌든 에스턴 빌라도 뭐 부비카르 카마라 아니면 이제 루카디뉴 뭐 아우구스틴 손도 데뷔전 하자마자 바로 부상이고 수비 쪽에 사이드 쪽에 디에고 카르로스 여전히 부상 빠져있는 상황에서 현재 제라드 감독이 보여주는 에스턴 빌라는 답이 없어요. 노팅엄전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답이 없어 답이. 태업까지는 모르겠고 선수들이 동기부여적으로 떨어졌던 건 맞는 것 같아요. 투엘 감독이 뭐라고 잡음이 조금 있긴 했거든요. 선수단과의 소통이나 여러 부분에서 그런 부분 봤을 때 이거는 에스턴 반대 개꿀. 에스턴은 흐름도 안 좋고 감독도 별로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첼시라는 올라오고 있는 팀을 만난 점이 너무 아쉽다. 저는 제라드 감독이 이번 시즌에 골로 갈 것 같아요. 골로 간다고 보고 첼시 단통. 리즈 대 아스날. 이 경기도 아스날이 80%까지 몰렸는데 일단 리즈 같은 경우 댈러스나 포쇼 부상자들이 꽤나 많이 돌아온 현재 리즈의 상황이고 아스날은 엘레니, 스미스로우, 진첸코도 오늘 못 뛰는 것 같고 제주스가 지금 몸 상태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난 보대 원정에서도 제외가 됐었던 만큼 몸 상태에 약간은 이상을 느끼고 있는 현재 아스날인 것 같은데 이 경기는 제가 볼 때 복식 필요해. 아스날 경기 제가 거의 안 틀리잖아요. 거의 안 틀린다고 지난번에 리버풀전에도 이제 아스날 단통 승 딱 맞춰버렸던 이제 승부패 때 잘 안 틀리는데 승패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일단은 심판에 있어서도 아스날 편파 반대 편파 뭐 주심이건 VAR실이건 아스날만 만났다 하면은 지랄하는 놈들이 일단은 심판에 배정받은 전부터 냄새가 나는데 현재 아스날 좀 몸 상태 이상도 있고 리즈가 부상자들 많이 돌아온 타이밍에서 솔직히 부러질 때 되긴 했거든요. 아스날도 너무 많이 이긴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것도 복식은 써야 될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주심부터가 너무 거슬려요. 이거는 너무 리버풀까지 잡으면서 순항하고 있다가 예전에 사실 이럴 때 아스날이 귀신같이 부러지는 타이밍이긴 한데 지금 아르테타 감독 체제는 사실 그런 모습은 보여지지 않고 있긴 해요. 이번 시즌 자체는. 다만 심판이 너무 거슬린다. 심판 귀신같이 이상한 거 PK 주고 혹은 퇴장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일단 이런 이슈가 또 만약에 제주스가 몸 상태가 안 좋거나 하면은 은케티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불안함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사실 질 것 같지는 않고요. 아스날이 근데 무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리즈가 이걸 잡는다고? 아스날이 무가 잘 없거든요. 질 것 같진 또 않고 요즘 포스를 봤을 때 어쨌든 뭐 한쪽으로 복식 정도는 택해보자. 결국에 우리가 지금 몰린 경기가 이렇게잖아요. 이렇게 이거 다 들어온다고 보십니까? 항상 그렇지만 몰린 경기 다 안 들어와요. 제가 보통은 이제 몰린 경기에서 그래도 무나 역의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뭐 절반 내지 한 3분의 1 정도는 이렇게 들고 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 솔직히 몇 개 없어요. 몰린 경기도 5경기 있는데 야 뭐 솔직히 막 딱 사이즈만 놓고 봤을 때 터질 만한 게 안 보인단 말이야. 이러면은 막 좀 이런 것들 어쨌든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어. 결국 이거 다 들어온다고 다 들어오면 애초에 1등은 뭐 2월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거 다 들어오면은 1등 뭐 한 100명대 나오고 뭐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표는 일단 저녁에 그렇게 갈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거 발렌시아는 솔직히 상대가 엘체이기 때문에 없다고 보고 토트넘도 뭐 무가 가능해 보이긴 한데 사실 가능성론에서 조금 떨어지잖아요. 근데 아스날이 또 리즈 상대로 강해. 예. 아스날 리즈 상대로 강하고 리즈가 솔직히 경기력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후... J리그요? 오늘 J리그 있어요? 왜 못 봤지? J리그 없죠 오늘. 뭐 J리그 없습니다. K리그는 있는데 2부 리그 마지막 라운드라 패스. 전 복식. 이거는 뭐 어느 쪽을 택하든지 복식. 패는 걸고 가야겠죠 그래도 이거는. 반대로 아예 이렇게 가기보다는 패는 걸고 복식으로 한번 가보자. 이거는 아스날 몇 년 패냐 벌써. 거의 이제 20년이 다 돼가는데 촉이에요 촉. 이거는 복식을 가야 된다. 아시겠죠? 이것도 아스날 승 찍어버릴 거면은 이거 뭐 1등 대도 한 100만원 나오겠다. 애초에 1등도 어려운데 대도 100만원이에요. 가보자 저거. 그리고 사우스햄튼 대 웨스트햄. 이 경기는 일단은 복식으로 가면은 제 생각에 안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사셈 반대. 일단 리비아 여전히 빠지고 리브라멘토 빠진 사셈이고요. 웨스트햄 같은 경우 아구에르드나 막시코르네, 뭐 오그보나, 켈러, 안토니오, 그리고 도슨 2명. 얘네들은 무조건 빠지는 것 같고 솔직히 부상자들이 좀 늘어나긴 했는데 지금의 사우스햄튼 상대로는 솔직히 제 생각 웨스트햄 질 가능성은 많이 떨어져요. 사우스햄튼이 전체적으로 동기부여적으로도 많이 떨어지고 지금 계속해서 그냥 뭐 지난 경기도 맨시티한테 그냥 박살나고 당연하지만 박살나고 뭐 에버튼한테도 홈에서도 못 이기고 여러 사이즈상 하센리틀 감독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컨퍼런스는 뭐 항상 웨스트햄 로테이션 돌립니다 원래. 대부분 이필 팀들은 돌리는데 뭐 강팀 타 리그 강팀들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요거는 감독적으로 봐도 하센리트 감독은 현재 사우스햄튼의 선수단에 있어서 신뢰도를 완전히 잃었어요. 그 우두머리 감독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선수단 전체적으로. 특히나 단순히 신뢰를 잃은 걸 떠나서 불화도 조금씩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사우스햄튼이 지금 웨스트햄 승점에 굶주린 웨스트햄 또 건너나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잖아요 웨스트햄도 상대로 승리 가능성은 30% 가까이 되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거의 없다시피 해 보인다. 뭐 무패 정도 찍으면 솔직히 좀 그래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톡 찍는다면 웨스트햄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복식 찍는다면 무패고 단톡은 웨스트햄. 이것도 사실 뭐 웨스트햄을 어느 정도 믿는 부분도 있지만 사셈 반대. 사셈은 감독 교체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저거 안 하면 답 없어. 구단주도 아마 타이밍 재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사셈은 절대 저거는 뭐 사셈 쪽으로는 일단은 당분간 하세네틀 잘릴 때까지는 못 가요. 아니면 뭐 라비아가 복귀한다던가 그런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빠져 있고 해서 레알 바르샤 이 경기에 대한 변수는 하나죠. 더비전이라는 거, 엘 클라시코. 그거 말고는 모든 흐름이 레알 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당장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가 뭐 아라우나 그 쿵데에 대한 공백을 인터밀란 상대로도 지금 많이 노출을 했어요. 더군다나 인터가 막 그렇게 빠른 공격 쪽에 그런 자원도 지금 라우타로 정도 굳이 빼고는 없는데도 뭐 기본적으로 뭐 피케나 이런 애들이 라인 컨트롤도 제대로 못하면서 지난 경기 무너졌고 팀 분위기가 지금 거의 바닥이다. 바닥인 상황에서 현재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 나름대로 로테이션도 어느 정도 돌리고 특히나 앞선에 뭐 어떻게 막을 건데 비니시우스 벤제마 어떻게 막을 거야 바르셀로나 얘네 없이 이거 솔직히 무조건 제 생각에 무조건 단통이라고 봤는데 생각보다는 변수를 말씀드린 생각보다 배당이 높아요. 그러니까 프로토 기준 해외 배당도 그렇고 국내 배당도 생각보다 높아가지고 이거는 단통 찍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하다. 지금 바르셀로나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제 생각에 레알이 1점대 받아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2점대 받은 거는 왜 이렇게 높게 줬지? 이거를? 저는 진짜로 한 1.7배당 줬어도 배당 메리트가 그렇게 안 좋다고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은데 2점대를 줘버렸어. 2점대를. 물론 이거 바르셀로나가 사비 감독이 그래도 준비를 나름대로 해올 것 같아요. 당장에 뭐 프랭키 대용 같은 애들이 제 생각에 이거 사비 감독이 지난 경기에 대용 같은 애들 벤치로 쓴 거는 이거 정신 폼이 안 좋아서 그랬으면 뭐 인정하겠는데 지난 인터밀란전 프랭키 대용 벤치로 나왔잖아요. 이거 무슨 개똥 같은 선수 기용인지 모르겠어요. 대용 무조건 선발로 섰어야 됐어. 대용 같은 경우 센터백도 가능해요. 수비 쪽으로도 충분히 뭐 나머지 애들이 마음에 안 들면 쓸 수 있는 자원이거든요. 근데 차라리 대용을 센터백 썼으면 바르샤가 이겼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 경기 그런 약점을 노출했기 때문에 대용의 좀 시프트 이런 부분이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가동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미드필더로 쓸 수도 있고 해가지고 안전하게 찍는다면 이렇게 찍어야 될 것 같고요. 좀 과감한 선택을 한다 하면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과감하게 찍는다 하면 원래는 솔직히 무조건 레알 쪽 그냥 단통 사이즈인 것 같긴 했는데 배당이 생각보다 높은 부분에서 조금 쫄리는 부분이 있다. 바르셀로나도 어쨌든 뒤쪽이 마팅이 가긴 했는데 미드필더는 앞선 솔직히 멀쩡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안전하게는 이렇게 단통으로 이렇게 리버풀 맨시티는 뭐 맨시티는 넘어가겠습니다. 13번째 에스파뇰 대 바야돌리드. 그런 건 또 없어요. 저희는 그런 것도 없어. 둘이 붙었을 때 한번 전적 볼까요? 최근에는 아마 무승부가 없을 거야. 저 경기가 승패가 계속 갈렸거든요. 직전 맞대결은 바르샤가 아마 4대0으로 이겼었던 것 같고 그전엔 뭐 레알이 그냥 두들겨 팼었는데 둘이 붙었을 때 상대 전적이 리그 기준으로만 한번 보면은 레알 홈에서 11승 5무 13패 무가 좀 적긴 하네. 전체 성적은 17승 14무 27패 바르셀로나가 좀 더 낫죠. 좀 들뜨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무가 최근에 없긴 한데 뜰 때가 됐어요. 무가 뜰 때가 됐어. 최근 6경기 무가 없거든요. 승패가 다 걸렸는데 레알이 5번 연속 잡고 직전 경기 바르셀로나가 잡은 거라서 6번 연속 이제 무가 안 떠서 무가 뜰 수도 있어. 무가 뜰 때가 되는 느낌이긴 해요. 리버풀 맨시티는 제가 볼 때 이건 게임이 안 돼요. 지금 리버풀이 풀라인업 들고 오면 모르겠는데 지금 뭐 부상자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기존의 수비진으로 사실 지난 경기 레인저스가 워낙 못해가지고 뭐 그냥 박살을 냈던 거고 특히나 뭐 마지막에 그냥 몰아 넣었죠. 지금 수비진으로 리그 경기를 치렀을 때 애초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지금 맨시티 만나가지고 홀란드 어떻게 막을 건데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막아요 이거는. 확률이야 당연히 있죠. 안필드니까. 근데 제 생각에 이거는 안필드가 그리고 리버풀이 무관중 말고 관중이 있었을 때 꽤나 오랜 시간 패배가 없거든요. 제가 뭐 국내 기사로도 뜬 것 같은데 5년인가?
5년 동안 유관중 체제에서 무패가 없는데 아니 딱 사이즈상 뜰 때가 됐잖아.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건데 딱 깨지는 사이즈의 매치업에다가 현재 리버풀의 상황이잖아요.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거야. 이건 뭐 단통으로 가야 되는 경기라고 일단 63.2%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괜찮아요. 이거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 저는 70% 이상 몰렸어도 맨시티 단통을 봤을 것 같아요. 70% 내지 솔직히 80%는 좀 고민됐을 것 같긴 한데 한 75% 6%까지도 맨시티 단통 사이즈 봤을 것 같은데 63.2면은 이거는 뭐 퍼센테이지에 대한 메리트도 나름대로 있는 것 같다. 제 생각에는 마인까지 한다고 봅니다. 맨시티 마인까지. 물론 이거 승무패지만 마인까지. 에스파뇰 대 바야돌리드 승무사이드. 기본적으로 승무사이드인데 일단 에스파뇰이 제가 지난 경기 어디였지 상대가? 지난 경기 상대가 어디였더라 에스파뇰? 아무튼 원정 경기여가지고 그때 이제 째고 있다가 브레이스웨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나? 얘가 이제 지난 경기 출전 정지로 빠지면서 단통 세리고 있다가 역시 무승부를 고려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2대2 무승부가 나왔었나? 아무튼 무가 떴었죠. 1대1인가? 헷갈리네. 근데 얘가 이제 복귀를 했어요. 출전 정지에서. 이러면서 이제 에스파뇰이 공격 쪽에서 확실히 조금은 혈이 좀 뚫려 있을 상황에서 지금 바야돌리드라는 약체를 만났거든요. 확실한 거는 승리 타이밍인 건 분명해요. 에스파뇰 승은 무조건 달고 가야 되고 여기서 이제 보험을 치느냐 마냐의 싸움이거든요. 직전 경기 이제 브레이스 웨이트가 빠진 상황에서도 무승부라는 나름대로 승점은 따냈고 바이올리드 상대로 이제 딱 마침 주포도 딱 복귀하는 타이밍에 완벽한 승리 타이밍인 건 분명한데 지금 에스파뇰을 믿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일단 카디스 2대2 고맙습니다. 그래서 뭐 타이밍이라고 보시는 분들은 전 단통 찍어도 괜찮을 것 같고 39.5% 정도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브레이스 웨이트까지 돌아온 상황에서 다만 이제 조금 변수를 그래도 똥대 똥이니까 생각한다 하면 무승부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전 단통. 이건 단통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아까 제가 뭐 복식에 대한 고려를 그래도 해드렸던 경기들 뭐 이런 건 당연히 뭐 어떻게든 복식이 찍어야 되는 거고 이걸 단통으로 가고 위쪽에서 조금 더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 경기 베티스 알메리아인데 저는 베티스 경기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 이 새끼들은 몰리면 무조건 받쳐야 돼요. 제 생각에는 뭐 상대가 어디든 간에 근형님 베티스는 왠지 뭐 아스날하고 무승부 받치는 게 조합입니다. 저도 베티스는 일단 경기력에 대해서 신뢰도가 별로 없어요. 베티스는 그렇게 잘하지 않아 얘네들. 더군다나 주중에 이제 또 로마와의 경기가 있었고 물론 그 경기 로테이션 되게 많이 돌리긴 했어요. 로마랑 할 때 미드필더 뭐 다 빼주고 앞선에도 뭐 로테이션 그냥 싹 다 돌아갔는데 어쨌든 카날레스는 계속 뛰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나비 페킬이나 후아민은 여전히 못 뛰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카날레스가 그동안 많이 뛰었기 때문에 오늘 알메리아 상대로 로테이션이 돌아간다 하면은 기존의 베티스가 나오는 전형과는 조금 다른 전형이 또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뭐 누구야 에니키 같은 애들은 뭐 계속 선발로 뛰긴 있긴 합니다만 뭐 삼선 자원들을 뭐 2선으로 한 칸 올린다든가 그러면서 뭐 삼선에 뭐 백업을 다시 삼선에 넣고 이런 퍼즐 맞추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베티스가 기존의 완벽한 전형을 애초에 맞춰줄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리그 경기에서 워낙 좋지 못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뭐 퇴장도 많고 그 밖에 경기력도 이기는 경기에 있어서도 솔직히 경기력 내용적인 부분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81점 이게 뭐 한 적당히 몰렸으면은 야 그래도 믿고 갑시다 다른 데 투자합시다 이러겠는데 81.2는 지금 베티스의 경기력을 생각할 땐 너무 많이 몰려있다. 이런 건 그냥 뭐 퍼센테이지에 대한 메리트로 한번 받쳐볼 만한 경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합니다. 이 정도고요. 자 오늘은 조금 더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짚어드리려고 애초에 제 승무패 분석 자체 모토 자체가 가능성을 짚어드리자 여러분들의 선택할 수 있게 그건데 제가 지난번에 또 이거 A팀 아들이더라 이런 거지 너무 강하게 밀었다가 다시금 초심을 잡자 하고 조금 더 가능성 면에서 처음엔 제가 그래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잡아드리고자 좀 노력을 했습니다. 찍은 것 다시 뭐 플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승무 사이드 가능성은 전 승이 조금 더 높다.
울버는 무를 중심으로 복식을 택해보자. 혹은 단통무를 찍거나. 발렌시아 단통. 토트넘은 여유가 있다면 복식을 투자할 수는 있겠으나 뭐 솔직히 단통을 찍어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뭐 에버튼의 결장자 부분에서. 세비야는 무패 찍으면 공짜. 단통을 찍는다면 저는 세비야 쪽. 빌바오는 패스 모르겠고요. 소시에다드도 모르겠다. 둘 다 복식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에스턴 첼시는 이건 첼시가 질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고요. 쓰나미가 나면 문데 현재 팀의 상황이나 뭐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는 첼시가 잡는 그림이 훨씬 더 많이 보입니다. 74.7% 많이 몰리긴 했지만 가보자. 리즈 아스날은 복식 구간. 일단 심판 자체가 이거는 심판 그냥 배정받은 것 자체가 아스날에 너무나 큰 불안 요소다. 어떤 개지랄 할지 모르고 더군다나 아스날 쪽에 어쨌든 뭐 제주스 같은 공격 자원들의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근데 최근에 아스날 하는 거 보면 솔직히 너무 잘해가지고 또 아스날 리즈 상대로 강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심판 때문에 일단은. 근데 그런 부분을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뭐 단통 찍어도 되는데 그러면 다른 데 바치세요. 이런 데다가. 왜냐면 이거 다단통으로는 1등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아스날이 뭐 무난하게 들어오는 그림이면 다른 게 귀신같이 터질 수도 있어요.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뭐야 저 친구 오랜만이네. 잠시만요. 불결한 것이 이제 잠깐 침투를 해가지고 차단 좀 하고. 여러분들이 뭐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가끔씩 와요. 쟤는 가끔씩 오는 놈인데 오랜만에 왔네. 옛날에는 맨날 왔어요. 진짜 매일같이. 요즘 좀 안 보이더니 또 왔네. 어쨌든 하던 얘기 계속하면 뭐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요 중에 분명히 써야 돼요. 저 같으면 요 두 개, 아니면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쓸 것 같아. 이렇게 느바 할 때 맨날 왔었던 것 같기도 하고 느바 할 때 맨날 왔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건 웨스트햄이 안 질 거고, 이것도 레알이 안 질 거고, 이건 맨시티 단방에, 이것도 에스파뇰이 안 질 만한 그런 게임입니다. 다시 보기 위해서 끊자.